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지금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지금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바로 빅데이터와 경매를 결합을 하면 엄청난 기회를 앞으로 내년 24년, 25년, 26년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경매로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저는 황금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수를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경매 마스터 두 분이시고요. 한 분은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죠. 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저의 또 경매 또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이현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현정입니다. 네. 자,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경매 업계의 또 엄청난 레전드죠. 그런가요? 나는 경매로 인생을 사셨다니까. 그렇죠? 베스트셀러 중에 또 하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두 분하고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일단 인성이 너무 두 분 다 바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또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상당한 또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주 특별한 경매 마스터 두 분을 초대를 좀 했고요. 우리 한 분씩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직접 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만난 지 한 10년 좀 그쵸? 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를 출간하고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초창기 때 네. 대표님 뵙고요. 경매 이제 한지 15년 됐고 네. 책 쓰고 강의한 지 10년이 됐네요. 와,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뭐 산전수전 다 겪고 다시 또 네. 아주 경매가 각광받는 그 음. 시기에 네. 이렇게 리치고와 함께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제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경력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강의는 2014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 저서로는 2015년도에 나는 부동산 경매로 슈퍼 직장인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2019년도예요. 17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난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 네. 그리고 아마도 내년쯤에 또 한 권의 책을 지금 집필 중이긴 한데 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건 저도 이제 김기원 대표님과의 인연도 좀 됐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인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본인 또한 또 대단히 좋으세요. 네, 대단히 좋으시고 뭐 근데 인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실력이나 뭐나 정말 이쪽 계통에서 정말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알아주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도 경매와 데이터가 결합을 하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네. 엄청나게 발휘가 되는지를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좀 하락 얘기를 좀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호는 이제 하락론자로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자가 아닌 줄 아는데 저도 이제 리치고로 그래도 이제 꽤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해봤고 또 제가 이제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2017년에 그때 제가 네. 공매 제가 자문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산동에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인근이었었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직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공급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는 것부터 전세를 놓는 것까지 제가 데이터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2017년이면은 이미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꽤 좀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부동산 공부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투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시는 투자는 내 돈도 넣고 레버리지도 쓰고 여기서는 레버리지는 뭐 전세가 될 수도 있고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가 무피 투자라고 해서 피 같은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돈 하나도 없이 부동산이 생기는 거.
이거를 이제 무피 투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책에서만 보던 플러스피 투자. 플러스피 투자가 뭐냐면요. 부동산이 생겼는데 돈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저도 이제 책에서는 봤는데, 뭐야, 이게 진짜 가능해?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해본 게 언제냐면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경매로 나온 가격이 2억 3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입찰 됐을 때 제가 데이터로 근거를 해서 제가 입찰을 했고, 입찰 가격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1,100인가 정도에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얘를 전세가를 얼마에 했냐면 2억 3천에 전세를 갔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데이터로 다 확인하고 주변에 임장 가서 이 정도는 내가 전세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투자를 해보고 이제 돈을 뭐 플러스피를 해봐서가 아니라,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 책에서만 보던 그때 돈이 현금으로 한 1,몇백만 원이 생기고 이제 부동산도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데이터랑 경매랑 결합을 하니까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제가 제 몸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정말 짱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기회를 지금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빠르면 이제 한 올해 연말서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경매의 황금 시대가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경매와 데이터만 결합하면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분은 이제 경매 마스터지만 저는 제가 또 데이터 마스터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마스터로서 제가 왜 부동산 시장의 경매에 황금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데이터는 뭐냐면 전국 기준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전체 이용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오피스텔, 뭐 아파트, 뭐 상업용 빌딩 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언제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죠? 20년에서 21년 사이네요. 네. 그래서 한 19년 말부터 한 21년 한 10월 달 정도까지. 네. 이때가 이렇게까지 거래 대금이 계속 터졌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없었죠. 네. 아마 기억나시죠? 이때 막 네. 사람들 완전 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맞아요. 났죠. 그쵸.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투자의 신이 되고, 음, 네, 돈만 그냥 뭐 사면 그냥 다 돈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쵸. 그러겠어. 난리가 맞아요. 나죠.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데이터가 네.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인데 네. 아마 이제 요거보다 네. 뭐 한 1년 전 데이터가 있다면은 네. 아마 비슷한 음.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마 네. 이때보다는 조금 네. 더 낮았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조금 시차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유형별로 조금 시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아파트를 한번 보잖아요. 아파트를 보면은 언제 고점 거래 대금이 터졌냐면 2020년 6월 달. 이때면은 대한민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0.5% 가장 그죠. 낮았을 때.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요게 이제 한 20년 12월 달까지. 그리고 21년부터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요 다음에 광풍이 불었던 게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오피스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니까 얘는 또 20년 6월 달부터 22년 5, 6월 달까지도 계속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먼저 난리 나고 이게 이제 오피스텔로 퍼진 거고. 규제 때문에 이제 그쵸. 옮겨간 거죠. 네, 맞아요. 당시에 주택을 투자할 수 없었죠. 맞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까지 거래 대금이 터졌던 거고, 최근에 또 영끌해가지고 빌딩 사신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 데이터를 봐도 2021년 6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고, 요게 21년 12월 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년 6월 달까지 전국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20년 중순부터 21년 한 여름 정도까지가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끌어다가 사기가 너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는데 우리가 기준금리 0.5% 시대에 지금 3.5%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7배거든요. 2%에서 4%가 올라. 그럼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0.5에서 3.5%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은 대출이자 부담이 안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대출이자 상승은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국면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들이 뭐 한 1년, 길면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를 버티지 못할 거다. 왜? 한 달에 1,000만 원 내던 걸 지금 2,000만 원, 2,500씩
내려다보니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혹시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런 어떤 금리 급등에 따른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뭔가 지금 조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혹시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실제로 네.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네, 임대료만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는데 그쵸. 임대료도 부족해서 네, 내가 벌어서 또 이자를 내는데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네, 실제 많이 계시죠. 그쵸. 네.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돈 음, 갖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그쵸. 좀 모호하다. 네. 라고 걱정이 되는 음, 분들이 사실 음. 계십니다. 네, 네, 맞아요. 우리 새벽칼님으로 네. 보시길 좀 어떠세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네. 예컨대 네, 뭐 이자의 부담이 네. 높아졌어도 네.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 네, 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네, 뭐 물론 이제 뭐 수도권은 이제 뭐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네, 뭐 살짝의 이제 반등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는 버티긴 힘들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야 그렇지 다른 부동산 종류들은 네, 또 뒤늦게 불이 붙은 만큼 그렇죠. 예, 아직도 뭐 전혀 음.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의 경매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의 엄청난 전성시대가 지금 저는 십몇 년 만에 지금 네, 오고 있는 거죠. 네,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또 백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경매 마스터 두 분을 모시고 많은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음. 싶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경매 공부를 해봤지만 두 분은 이제 워낙 이제 경매 쪽 마스터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도 이제 경매 수업도 많이 되고 했지만 만약에 저보러 경매를 다시 해봐라고 하면은 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법원 가서 이런 절차를 또 다 까먹었어 지금. 네. 그렇죠. 그게 네. 뭐 사실 1년 정도만 안 해도 네. 잊어먹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또 뭐 직장 다니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 물건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또 공부해서 또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매 시장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거 다 공부하고 뭐 해서 하기? 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경매라는 과정이 네. 시작부터 네. 이렇게 법정을 가야 되는 약간 법을 넘어서야 되는 네. 그런 어느 정도의 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 넘고 간다 하더라도 네. 낙찰을 받기까지 시간이 들고 내가 이제 그 시간에 네. 내 본업을 해서 돈을 버느냐 네. 그 폐차할 거를 감안을 하고 네. 그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하느냐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때는 차라리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네. 있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일수록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뭐 어떤 뭐 권리 분석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명도라는 또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임대인이건 이제 세입자건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해본 입장으로서는 이게 되게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명도에 대한 이제 부분인 거죠.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네. 낮은 가격일 때 네. 그거보다 더 싸게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네. 그냥 내가 정말 안 해본 네. 이 명도라는 파트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네. 크고 근데 어찌 보면은 그냥 별다른 일 없이 절차대로만 흘러가면은 네.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제 뭐 네. 특히 뭐 법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네. 무슨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그 네.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네. 잘 모르시는 거죠. 맞아요. 사실 정해진 룰대로 가는 건데 그 네. 룰이 네. 이제 우리들만의 룰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경매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내가 좀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두려움도 있고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러면 좀 뭔가 많은 분들에게 경매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올 거 알겠어. 근데 그냥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뭔가 이런 어떤 니즈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니즈를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니치고 기반의 테크와 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서 이 경매 자문 서비스라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경매를 네.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도 이제 뭐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감히 아마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네. 그리고 경매는 네.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그쵸. 그런데 네. 시장을 볼 수 있는 네. 컨설턴트들은 없었어요. 없죠. 네.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싸게 낙찰을 받아도 네. 향후 더 떨어져 버리면 의미가 맞아요. 없어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대로 네. 상승이 예상이 될 때 네.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죠. 조금 덜 싸게 낙찰을 받아도 그렇죠. 물론 시세보다는 싸게 받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움직이는 그 네. 폭으로 또 큰 네.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절묘하게 잘 결합이 된 네. 그런 서비스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물건을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10,000개에서 15,000개 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네. 진짜 괜찮은 물건을 정말 수시로 계속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물건이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또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네. 리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저희로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네. 거고요. 네. 저는 뭐 매일같이 물건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을 네. 이렇게 전문가와 네. AI 빅데이터가 네. 같이 결합을 한다는 건 네. 뭔가 세계적인 일이 아닌가 기대됩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이제 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경매 사이트도 좀 보고 했지만 기존의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입찰가를 사실은 내가 얼마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나 가격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이제 경매 사이트에서 있다가 입찰가를 산다고 다른 데 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 됐는데 이런 어떤 표준적인 부동산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과연 내가 이거 낙찰가 얼마로 해야 돼가 굉장히 숙제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낙찰가가 네. 일반 매가를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권리 분석이 아니에요. 아, 시세 파악을 잘 못하는 게 가장 큰 많이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네. 하물며 아파트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죠. 시세 파악 잘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데 네. 내가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싸게 네, 맞아요. 뭐 의미가 그렇죠.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네. 특히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네. 시세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음. 굉장한 난이도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네. AI가 네. 저도 이제 쭉 봤는데 네. 그건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분도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시고 경매 업계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경매는 진짜 도사인데 근데 싸게 낙찰은 받았는데 내가 싸게 받은 가격보다 더 떨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얘기를 주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이제 어떤 내릴 만한 지역들은 사실 경우 아무리 싸게 받아도 그건 걸러내야죠. 걸러내야죠. 근데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지역인 것 같아. 네. 이런 것까지 구분해서 경매를 할 수 있고 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적정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리치고가 엄청난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 건물이 들어갔고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 그다음에 저희가 AI 추정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AI 기술로 지금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예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청담동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매가 나와가지고 낙찰이 된 건데 요게 이제 건물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벽 쳐놓은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마 좀 새로 지을 수 네.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뭔가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감정가가 이제 보시면 233억에 지금 이제 감정가가 나왔고, 최저가가 최저 입찰가가 20% 지금 감정가 대비 낮아서 186억 정도에 나왔는데 이게 낙찰가가 얼마가 되냐면 201억 7,33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낙찰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AI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낙찰을 잘 받으셨다. 자, 보시면 쭉 뭐 경매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토지에 대한 AI 추정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198억 2천만 원, 거의 평당 1억 4천. 그래 거의 토지가만 지금 200억 정도로 지금 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추정가가 지금 2억 5천 정도. 그러면 요거를 합하면 지금 낙찰 금액을 아주 AI가 추정한 딱 이 가격대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신축이 엄청나게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신축에 대한 이거 프리미엄까지 덧붙이면 사실은 201억에 이걸 낙찰받은 게 제가 보면 그렇게 비싸게 낙찰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물건이 나오고 빠르게 어떤 이런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 그래서 입찰가를 얼마를 할지 빨리 산정을 해야 되는데 건물 토지가 이게 사실은 뭐 탁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리치고에 들어가면 이게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추정가를 참고로 해서 또 입찰 가격까지 같이 또 고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경매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보고 시세 확인을 위해서 또다시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리치고에서 이게 이제 한 방에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잠원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인데 얘가 지금 감정가가 21억 8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가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또 호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도 호가가 한 20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최저 호가가 한 21억 5천까지. 그리고 평균 호가가 지금 2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 확인이 바로 되니까, 지금 감정가가 21억 8천만 원이고 최저 입찰가 지금 17억 4,400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한 1, 2억 정도 싸게 산다라면은 뭐 한 19억 어느 정도로 만약에 이런 입찰가를 써봐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의사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리치고 앱에서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뭐 가격 확인하러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헤매실 필요 없이 리치고에서 이제 바로 좀 보실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그래서 정말 많이 절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 주소 딱 쳐서 또 네이버 들어가서 네. 호가 매물 나온 거 확인하고 그렇죠. 리치고 가서 또 다시 보고 네. 막 이렇게 그렇죠. 아니죠. 네. 리치고에서 그냥 한 번에 맞아요. 그냥 다 되는 거죠, 이제는. 네이버 들르지 않고 네. 리치고에서 모두 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건 하나만 해도 시간 절약이 네. 꽤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테크와 이 우리 경매 마스터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뭔가 많은 분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완전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아마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